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우리 8학년들 이제 3단원이에요. 3단원 내용은 물질의 특성과 이제 물질을 분리하는 부분이고,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그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되어진 물질을 어떻게 이제 분리할 것인가 라는 게 3단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물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2단원에서는 물질의 작은 세계, 원소, 원자, 분자,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규칙적으로 이제 배열된 그런 원소들에 대한 규칙성과 또 원자의 구조를 살펴봤죠. 이제는 좀 이제 큰 이제 작은 세계에서 나와서 혼합되어진 물질들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는 이 물질의 체계를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전에도 지난번에도 한번 좀 정리해 준 부분이 있는데, 얘는 순물질하고 혼합물로 나눠. 순물질과 혼합물. 자, 이 내용은요 100페이지야. 100페이지. 사실은 3단원 시작은 84페이지부터인데 100페이지 내용을 먼저 보고 84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순물질은 또 어떻게 나눠지냐, 얘는 원소와 그 다음에 화합물로 나눠지죠. 원소와 화합물. 그래서 이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원소를 살펴봤죠. 또 이것도 이 원소들이 일정한 질량 비율로 결합을 해. 질량 비율로 결합하는 것들 중에서 뭐 분자. 화합물 중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H2O, 뭐 CO2, NH3 이런 것들, 또 NaCl, 암모니아 이런 것들, 이런 건 다 화합물이야. 근데 왜 수물질이냐? 얘네들로만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새롭게 화합해서 새로운 물이 됐어. 그러니까 얘네만 존재할 때에는 다른 것이 얘네만 있을 때, 물만, H2만 있을 때 이걸 순물질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지. 뭐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3단원은요, 관심 분야가 순물질이나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지. 이 혼합물을 얘를 균일, 이 혼합물을 적읍시다.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눠볼 수 있다.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인데, 이 균일 혼합물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균일 혼합물 소금물이야. 소금물. 얘는 뭐야? 소금과 물이 고르게 섞여 있는 거야. 고르게 섞여.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물은요, 얘는 수소하고 산소하고 화학 결합을 해가지고 물이 되는 거잖아. A하고 B하고 더해져서 완전한 C가 되는 거야. C. 그러면 소금물은 뭐냐? 소금물은 소금과 물과 결합하면 소금물 되거든. 얘는 A가 B랑 섞여서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AB가 되는 거야. A 그대로 있고 B 그대로 있고, 이런 거를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새롭게 화합물이 만들어진 거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그냥 섞여 있는 거야. 이 섞여 있는 것들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느냐라는 게 바로 3단원의 이제 목적인 거지. 얘를 분리하는 방법들. 얘네들을 분리하려면 물질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물질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 자, 균일 혼합물 그렇고요. 불균일 혼합물은 고르게 섞여 있지 않아. 얘는 고르게 섞여 있지 않다야. 대표적으로 뭐 있냐면 생과일 주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흙탕물 이런 것들이 바로 불균일 혼합물이다 라는 거. 또 뭐 암석
암석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그러니까 오랜 시간 두어도 그러니까 소금으로 오랜 시간 두어도 뭐 이렇게 소금이 뭐 따로 이렇게 침전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은요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랜 시간 두면요 밑으로 뭐가 가라앉아서 층이 구분이 되는 거야. 생과일 주스도 마트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밑에 뭔가 이렇게 과즙들이 내려와 있고 위에 물이 있고 층이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바로 불균일 혼합물 생과일 주스 같은 거.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류해 내는 방법을 3단원 통해서 살펴볼 텐데 그 방법이 바로 물질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질의 특성이 있어. 특성을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 성질, 겉보기 성질이 있고요. 다시 이제 우리 교재 어디로 오시냐면 교재 84페이지. 겉보기 성질이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기 성질이 있어. 자, 교재 밑줄 한번 쳐보세요. 세기 성질. 자, 또 세기 성질은요. 세기 성질과 또 비교되는 게 뭐가 있냐면 크기 성질이 있어요. 얘랑 또 비교될 수 있는 게 세 번째로 한번 적어볼까요? 크기 성질. 크기 성질.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네. 3번은 이건 적으셔야 돼. 그러니까 겉보기 성질은요, 얘는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눈으로 봐서 색으로 구분하거나, 색 있죠, 색. 그 다음에 생맛, 그 촉감, 냄새, 이런 것들이죠. 생맛, 촉감하고 냄새.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 건데, 이를테면 색이요, 흰색이야. 뭐 소금하고 설탕 똑같이 흰색으로 보이지만 그걸 이제 색으로 구분하기 어렵죠. 근데 맛을 봐서 하나는 짠맛, 단맛. 그러면 그게 그 겉보기 성질로 인해서 이 설탕하고 소금을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분류가 어려운 게 두 개 섞여버리면요 분류가 어렵죠. 맞죠? 분류가 어려워요. 섞이게 되면. 그렇지?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여기서 이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죠. 아무거나 다 맛을 볼 수 없을 거 아니야. 또 아무거나 냄새를 맡을 수 없을 거 아니야. 굉장히 어떤 우리 몸에 유독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함부로 냄새 맡을 수 없으니까 물질을 분류하기 위해서 오감을 사용할 수 있으나 오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3단원 통해서는 이 세기 성질에 대해 살펴볼 거야. 세기 성질 살펴보고 그 전에 크기 성질은 뭐냐면요. 이 크기 성질은 바로 이런 것들이야. 질량, 부피, 뭐 같은 무게, 질량, 부피, 무게, 뭐 넓이, 뭐 길이 이런 것들이 크기 성질이야. 근데 중요한 건요. 소금하고 만약에 소금하고 아니면 이렇게 물하고 식용유하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한다고 해볼게. 그러니까 같은 부피를 그러니까 부피라고 하는 거는 물 몇 밀리리터, 몇 리터, 식용유 몇 밀리리터, 몇 리터. 그러니까 이거의 어느 정도 양인지를 얘기해 주는 게 부피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 부피 가지고 얘네들 구별내는 건 좀 어려움이 있겠죠. 이런 거. 또 이제 물의 질량하고 식용유의 질량을 같이 맞춰놓고 물론 같은 부피를 맞춰놓고 질량을 비교하면은 물이 더 무겁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값들은 어떠한 물질의 어떤 그런 물질의 양이나 물질의 어떤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이제 의미가 있는 것들이지 이것만 가지고 물질을 분류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세기 성질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세기 성질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세기 성질은 대표적으로 밀도, 그 다음에 뭐 녹는 점하고 끓는 점, 그 다음에 용해 녹는 거거든. 용해도.
이런 것들로 물질을 이제 분류할 수 있다. 왜냐면 물질마다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용해도가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 다른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섞여 있는 녀석들을 분리하는 것. 이게 바로 물질의 특성으로 이제 물질을 분류하는 거다. 그래서 3단원의 목적은 물질의 특성을 이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 물질을 분리해낼 것이냐, 물질을 따로 분리해낼 것이냐가 3단원의 핵심 목적이고, 바로 그 부분을 선생님하고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